네, 2022년 10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을 와해시킬까? 민주당을 쪼개지게 만들까?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탈당 러시가 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탈당을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집할 것이다. 결집을 하겠지만은 민주당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 때문에 이재명 커넥션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어디까지 나왔느냐?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유동규의 뭐랄까, 양심 고백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의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있죠? 한나라당? 한겨레. 뭐가 왜 한겨레인지 모르겠는데, 한겨레 출신 국회의원이 유동규의 변호인 적결을 검찰이 막았다! 라고 국회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유동규 씨를 회유 압박했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근데 유동규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내가 검찰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동정을 살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그리고 김의겸 등은 변호사 적결을 검찰이 막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유동규 씨는 내 죄는 내가 받고 이재명 죄는 지가 받아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김용 씨가 구속이 됐는데 이제 김용 씨도 20일 동안 구속돼 있다가 재판에 가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건으로 구속이 연기되고 하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단의 핵심은요. 이재명 사단이라 될까? 제가 보기에는 연대급도 안 되고 한 중대급밖에 안 되는데 정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씨가 분당에서 성남에서 변호사할 때 변호사 사무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모 사무관, 경기도 사무관 김혜경 씨한테 초밥 사주고 경기도 예산 가지고 뭐 사주고 했던 그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가 당선된다 하면은 국회로 들어갔다가 다시 선거에 재선에 도정하게 되면 또 나와가지고 선거 캠프에 있다가 당선되면 또 들어가고 그런 걸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있는 집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뭘 사주고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유동규하고 김용 씨는 성남시의 이제 리모델링 조합을 운영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업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업자들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뭉쳐갖고 어떻게 성남시 시장이 됐느냐. 그럼 이재명 씨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성남시를 신도시 만든다고 재개발할 때마다 분란이 생기면 그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래서 성남시 조폭들이 개입된 문제에도 역시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시장까지 된 겁니다. 유동규 씨가 2번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명상을 했더니 이게 참 더덥다고 하면서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용 씨도 구속이 돼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직은 구속까지는 안 갔지만 배모 씨도 배모 씨 명의로 된 집에서 한 남성이 자살을 했죠. 참 그분은 기무사 출신인데 여러 가지로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에서 많았어요. 근데 그 기무사 출신 그 사람은 그 경기도 법인카드를 바꿔치기 할 때 자기 명의로 된 카드를 빌려준 혐의가 있죠.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많이 표를 얻었는데 왜 얻었을까? 그냥 뭐 경기도 분당에 그렇고 그런 변호사 중에 하나였어요. 수완 좋았겠지. 뭐 경기도 성남이란 데가 뭐 뿌리가 있는 도시도 아니고 유구한 역사가 있는 학교가 있는 데도 아니니까 거기 가서 변호사 오래 하면서 털을 잡았고 돈 버는 법을 알았고 뭐 시민투쟁이란 것도 자기가 어떻게 하게 됐고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국민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나서 성남에 올라와서 검정고시로 어떻게 돼서 뭐 중앙대 특대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변호사가 됐다. 라이프 스토리가 흥미롭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자기한테 맡긴 사람 주장만 그렇게 포장해주면 되잖아요. 책임도 안 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연설을 할 때도 원사이드하게 하게 되니까 이제 시원시원 사이다 발언이다 해서 저렇게 갔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씨가 집권하기 전에 문재인, 박원순,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을 언론들이 띄웠죠. 민주당 쪽 지지하는 언론 쪽에서 뭐 문재인하고 그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 씨는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띄웠고 이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띄워갖고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사망하니까 이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게 됐고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졌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만큼 어쩜 국민 지지도가 없다 보니까 개양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가 당대표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씨 비리가 쭉쭉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건데. 민주당 국회의원 지냈던 부산 출신이죠. 김혜영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서른 의원이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은 안 된다,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근데도 참 국민들이 좋아하는 개천에서 용난 그런 프로필 때문에 대통령 선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왜 안 터졌는지 모르겠어. 그때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뭐 서른 씨도 민주당 경선할 때도 계속 이재명 리스크 하면서 이재명이가 당 후보가 되면 안 된다 그랬고 근데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제 당대표까지 됐다가 여기서 무너지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죠. 제가 계속 항용유예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후의 막급이다. 항용이 아니라 비용 승천하는 용이 좋은 거지 꼭대기에 너무 올라갔어요 이재명 씨.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혜영 전 의원, 서른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툭툭 던지고 있는데 이재명 씨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참 치사한 범죄가 될 겁니다. 자기는 뭐 한 푼도 안 받았고 정치 후원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모른다 이런 제가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지는데 이때 예상되는 거는 일단의 의원들이 각자 도생을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대표로 모시고 있을수록 점점 불리해지고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 탈당하는 거죠. 탈당해서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을 가겠습니까? 일부는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네끼리 당을 만들겠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까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개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게 깨진 사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에 당선시켰어요. 당선시켰는데 그래놓고 이제 실세는 자기들이 하고 아바타처럼 노무현을 부리려고 했는데 노무현 씨가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열린 우리당을 만들죠. 그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몇 명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열린당하고 새천년 민주당 사이에 대립각이 있다가 새천년 민주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연합해서 노무현을 탄핵시켰는데 탄핵이 됐다가 역풍이 일어갖고 새천년 민주당은 쪽박을 차고 여루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민주당을 붕괴시킨 적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여루당도 노무현 당대 선거에서 그 다음 선거에서 와해가 되고 맙니다. 그때 민주당이 분당돼서 쪼개져서 열린우리당으로 간 거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당선자를 내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자기 모순에 걸렸을 때 또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일로 모여라 깃발을 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럼 민주당은 나가지 못하면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고립되면서 다음 총선에서 힘을 잃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저 지난 대통령 선거 하기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게 국회의 3분의 1은 민주당 계열 좌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설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치를 국정을 이끌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건데 지금 국회를 정치적 재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재명이가 스스로 제공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유동규 때문에 무너져 가게 되면 민주당 의원에서 탈당을 하면서 뭐 일부는 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가려고 할 거고 또 일부는 또 나와서 다른 당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당하고 민주당 세력하고 싸울 거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민주당이 제1당에서 뭐 2당, 3당, 4당 그렇게 전락할 걸로 봅니다. 아니면 좀 뭐 어디서 버틸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큰 골치 아픈 게 여소야대의 국회였는데 그 문제 해결을 이재명이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이 방향은 이쪽으로 갈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에서 얼마나 탈당을 할 것이냐. 탈당 안 할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나가봐야 갈 데도 없다 그러면 똘똘 뭉쳐있겠지. 뭉쳐있으면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올라가면은 그거 굉장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민주당이 쪼개지는 시점이 올래지, 원래 뭐 거의 다 갔으니 그렇다 치고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면 4월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는 더 과시화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와해시킨다. 이 관점을 보시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결집할 수는 있다. 오히려 결집하면 상당수는 빠져나가고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발등을 찍었다. 이 관점을 보시면서 민주당의 앞으로 방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